한미 양국이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관련 내용들 전욱현 전 국정원 1차장,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대담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좀 소집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상당히 강경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but we prefer not to have to go in that direction.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진 능력 가운데 이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기존의 미국의 반응과는 약간 다른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 정도의 발언을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현재 북한이 이 ICBM 발사가 이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ICBM 발사의 성공은 우리 한반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의 우려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까지도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인데 네. 사실상 이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두고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트럼프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선제 타격도 고려할 수 있다.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선제 타격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네. 이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많이 강하게 표출이 되고 또 이제 현 정부가 이 압박과 제재 이외에 대화도 하나의 선택지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게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 이런 군사적인 옵션이 뒤로 후퇴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바로 지금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를 통해서 이제 네. 공개적으로 표명이 됐고 이 헤일리 대사가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한테 군사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그 ICBM 발사 징후를 미 측에서는 사전에 포착을 하고 네. 그때부터 군사적인 옵션을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하나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대미 안보 위협 징후가 노골화될 때 예를 들어서 6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네. 좀 더 진전된 ICBM을 발사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제한된 규모의 군사 응징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이런 문제까지 갈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사 대응이 가능하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차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최대의 압박과 과정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사실은 대화의 방점이 있고 네. 군사적 옵션에 관해서는 다소 전혀 배제는 하지 않지만은 군사적 선제 타격안을 포함한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더라. 네. 그래서 후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재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미국의 본토가 직접적인 영향, 가시권 내에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대사의 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가벼이 여길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을 이제 좀 추가로 드린다면은 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전략적 인내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 네. 또 오바마 대통령도 스스로 어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정책을 취하는 이런 그 어떤 수사적인 은행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중국에게 상당 부분 그 책임을 능가하면서 중국에게 어떤 그 많은 것을 의존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물론 뭐 명줄을 쥐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네네. 그런 영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특히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취한 것을 쭉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북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 싶습니다.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네.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걸 교수님께 한번 네.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 게 북한은 어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을 했다. 기술을 확보를 했고 뭐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알려진 바로는 그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떨어지는 지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성공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장치가 나중에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떨어진 낙하한 그 지점에 가서 회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그걸 이미 다 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약간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네. 그 소위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성공은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단지 이제 국방부에서 어제 국회 보고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 조금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네. 실제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대단히 낮은 것 같고 네. 이걸 갖다가 ICBM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그 의감을 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ICBM 기술 중에서 핵심이 역시 이 대기권 재진입, 그다음에 이제 단 분리 기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단 네. 분리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이 미사일이 박차고 올라가면서 1단에서 2단, 그렇죠. 2단에서 다시 이제 탄두 부분이 제대로 날아가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1단, 2단이 떨어질 때의 자세가 제대로 제어를 잡았느냐 하는 이런 등등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하면은 대기권을 대략 봤을 때 한 100km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대기권으로 재들어올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네. 통상적인 ICBM이라고 하면 마하 평균 속도가 20 정도가 넘어서 네. 그걸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속도가 마하 20이면은 그때 나는 열이 5,000도에서 7,000도 7,000도 가까운 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열을 뚫고 이 미사일의 그 탄두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일정 부분. 네. 그 상마 기술이라는데 이런 대기권 들어올 때의 탄두가 그 5, 6,000도의 고온을 뚫고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그것이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상이 없는 것이냐. 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들어와도 자기가 목표했던 대로 이 목표 지점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냐. 진입해서 예. 타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등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일단은 성공을 했지만은 네. 국방부에서 다소 미확인이라는 미확인 또는 좀 여전히 그 초보 내지는 완성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조금 그런 여지를 평가를 하는 것은 남겨뒀죠. 뭐 정확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속도가 떨어졌다.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하 20보다는 훨씬 못 미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이 재진입 기술하고 실제 미국이나 또는 뭐 러시아라든지 선진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서 재진입해서 그것이 다시 이 완전하게 들어가는 이런 그 속도에 따른 그 재진입 기술의 그 이것은 북한이 어제 그저께 네네. 했던 거하고는 아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상당히 넘지 못할 기술적인 벽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5,000km에서 한 8,000km 가까운 이 대륙간 탄도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이제 기술은 갖추었지만은 정교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종말 유도 단계에서의 완벽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우리 장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네. 저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실험 그 분석 결과하고 미국에서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시차에 예. 따라서 차이도 있고 차이가 있죠. 또 그 차이를 바로바로 수정을 안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사한 그 ICBM 말하자면 성능과 기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보면 발표한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 이거는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다가 바로 하루 다음 날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ICBM이 맞다 이렇게 바로 수정하지 않습니까? 재진입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 당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똑같은 기술적인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한미 당국이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네. 똑같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왜 분석이 다르냐. 더군다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당국에서 정보 당국에서 공동 평가를 해서 공동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자국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양쪽 간의 인식의 차이, 또 분석의 차이, 이 분석의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공동 대응하는데 또 북한에서 한미 양국의 대응 수위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차질을 초래해가지고 엉뚱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정보를 지나치게 보수화해서 발표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대응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네. 이것이 잘못 얘기하면요. 바로 정보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 국방당국, 정보당국에서는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최종 결과 발표하는 것까지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장님 말씀은 어쨌든 최대한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그 정도 발표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발 맞춰서 가면서 정책도 공격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너무 방어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분석의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핵탄두 안에 계측 장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 그거를 북한이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갖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회수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이 저기 태평양 저 심해지에 떨어져 있는데 북한이 그걸 과연 회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겠느냐? 못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분석의 차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우리 한국 당국이 안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 안 주고 미국은 100%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90%만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0% 갖고 분석한 결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물론 미국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이런 차이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네. 대책을 강공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정보의 바로 왜곡 현상, 정보의 정치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북한이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이 난 것으로 또 오판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정보가 미적 정보에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북한 스스로가 발표하기를 고도가 2,802km까지 예, 예.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800km 이상으로 올라간 미사일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우리의 정보 자산이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자산의 상당 부분 이런 것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고 또 일본과도 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참고가 돼야 될 알겠습니다. 걸로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계속 함께 보고 계시긴 한데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사 영상, 성공 영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성 12호를 이제 발전시킨 것이 이제 화성 14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 12도 이제 상당 부분 성공한 걸로 일단 공식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한미 양 당국에서 이번 화성 14호의 경우는 그보다도 더 진전된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네. 화성 14보다 더 개발된, 더 발전된 수준의 신형 ICBM 추가 발사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물샐 틈 없이 갖추는 것이 이제는 기묘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ICBM이라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네. 아직까지도 완성도에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잠정 평가를 내렸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실험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미사일에 대한 과학자들 얘기는 지금은 이제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네. 이 고각 발사를 하는 것은 실제 이제 30, 40도 각도를 놓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이 저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진보가 된다면은 정상 각도로 놓고 발사할 수 있는 실전처럼. 그런 시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레드라인이 근접했거나 레드라인이 이미 넘었다고 본다면은 네. 사실은 그 선까지 오기 전에 한미 군사당국 또는 한미 정부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더 이상의 진전이 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 드립니다. 레드라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레드라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가 영상을 계속 봤지만 영상 공개와 함께 이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의 이야기를 좀 전했죠. 앞으로 심심치 않게 선물 보따리를 뭐 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다 미국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뭐 한국이나 일본도 없었고 중국도 없었고 결국 미국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는데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이제 저희는 대화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도 뭔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의 기조로 그러니까 가는 게 이번에 이제 가장 이 어떤 정치 군사적으로 큰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면은 네. 역시 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 중국을 통해서 이 핵과 미사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미국에 대해서 내 갈 길은 따로 간다. 나의 갈 길은 정확히 정해져 있다. 네네. 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가 정확히 남과 그리고 미국에다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알렸다고 보고 특히 김정은 스스로가 뭐 이거는 다른 것도 볼 것 없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독립절이라고 그랬죠. 네. 독립절에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은 선물 보따리를 보낸 것이다. 네네.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 김정은이를 제대로 지금 국제사회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이것을 바짝 조여서 다시는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사실은 미국과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이 뭔가 이걸 짜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김정은에게는 미사일이나 핵이 뭔가 본인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화 이야기만 하는 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이 압박과 대화라고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하나의 정책 기조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이제 ICBM급 미사일 발사까지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는 미사일 도발만 안 해도 미사일 도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계속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대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기 바로 전에 이거 성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행동 보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기획되어 있지 않은 한미 합동의 성명으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했고 선제안을 네, 했죠.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했고
또 이 참수작전 하는 그 영상까지도 다 공개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면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 기준은 유지해 나가되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면 우리의 대화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거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대화와 압박 요거를 50대 50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니멈 한 70대 30 정도로 네. 압박에 중점을 주면서 이 압박을 통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네. 설득을 통해서 대화가 아니고 북한에 압박을 통해서 대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대화가 열렸을 때 북한이 어떤 진정성 있는 지금 북한이 대화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무슨 인도적 차원의 대화, 남북 당국 간의 무슨 다른 경제 협력의 대화 이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에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쫓는 성격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네네. 이런 우리가 대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국제 공조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비핵화도 달성할 수 있는 양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지나치게 대화를 강조하다 보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아까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중국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북한은 중국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이 ICBM 발사가 결국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많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한중 첫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 것 같습니까? 우선 뭐 중국이 이번 입장으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질 겁니다. 특히 네. 사드 문제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그 대응 수단을 갖기 위해서 사드를 그것도 방어적인 무기를 갖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그 보복적인 뭐 이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 문 대통령하고 대화는 제가 볼 때 이제 전반적인 그 한중 관계 또 한중 전략적 동반 협력자 관계에서의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역시 핵심은 이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어떻게 이 한중이 네. 이 적절히 공유하고 또 이것을 잘 그 풀어나갈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드에 관한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미 동맹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데 그 내용을 받아들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그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하기는 상당히 양 정상이 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핵 미사일을 양국이 이 적절한 선에서 또는 뭐 대화라든지 이 보다 공고한 압력을 통해서 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것이 아마 해나가지 어려운 않을까. 부분이네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앞선 안보리 회의에서도요, 이 류제이 중국 대사가 대북 군사 수단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과는 정말 대치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정상회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제이 그 주유엔 이제 중국 대사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중국의 오랜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한 틀 중에 하나는 항상 대화와 안정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긴장 조성 행위를 삼가하라. 대화로 풀어라. 이것이 수십 년간 내려온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유엔 대사가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저렇게 대화를 조금 멀리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때 항상 중국은 아니다. 유관국은 긴장 조성 고조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 네. 이런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중국 대사가 저 얘기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하고 시진핑 만나서 양 정상회담을 했는데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네.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로 해결하기 바란다. 평화와 안정을 대화로 추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거론하지 않고 압박, 제재, 거의 일변도로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대화를 강조했는데 현 정부에는 항상 대화와 압박을 같이 가져가겠다. 일단 이 기조는 버리지 않겠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조금만 더 세게 밀어붙이면 네. 이 한국이 하나의 이제 축으로 전략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 대화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화 전략에 접점을 마련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안보리 이사회에서 지금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이 지금 완전한 대결 구도를 굉장히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번에 네, 굉장히 네.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의안을 못 만들었어요. 네. 다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현 국면에서 앞으로 추가 ICBM 발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핵실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안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의장국을 한 지가 지금 14년째입니다. 네. 육자회담 생길 때 의장국을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핵 고도화 작업은 이제 마무리, 완성, 졸업 단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북중 동맹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대북 연합 억지력을 제거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대 어떤 제재, 이런 그 미국과 중러시아 그리고 한미 이 대결 구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우리 외교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북한 문제 다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